TV 아사히의 슈퍼제이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대부분 사라진 여성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됩니다. 일부 시청자가 인터뷰 중에 수상한 내용이 적힌 메모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 메모에는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코는 누구일까요? 또 사라진 여성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라시 마유미, 1967년 출생, 당시 나이 27세. 도쿄에 살고 있는 마유미는 1993년 26살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죠. 157cm 키에 몸무게가 겨우 39kg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했던 마유미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이제 한 살이 좀 넘은 딸을 혼자 돌보는 게 벅찼습니다. 그래서 15개월 된 딸을 데리고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죠. 부모님 도움으로 마유미는 몸조리하며 편안히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유미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코. 요코는 도쿄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유미는 언니 요코가 일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합니다. 둘째를 낳고 몸이 더 약해진 마유미는 바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의 집에 좀 더 남아 몸조리를 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온 가족이 행복해하던 그때 외출하고 곧 돌아오겠다던 마유미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마유미는 어디로 간 걸까요? 모두 함께 1994년 9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9월 2일 금요일 일본 도쿄 저녁 7시 27살의 마유미는 가족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녀는 뭐가 바쁜지 어디 가냐는 언니 요코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다음날 마유미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요코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동생이 걱정돼 어제 동생 마유미가 만난다고 했던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마유미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코의 등골이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요코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마유미의 가족은 마유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지만 마유미를 만났다는 사람도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가족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유미의 언니 요코는 경찰에 어제 저녁 마유미가 외출할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흰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핸드백을 들고 나갔어요. 핸드백에는 지갑, 열쇠, 신용카드, 담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유미는 15개월 된 딸과 갓 태어난 아기를 부모님 집에 두고 혼자 나갔습니다. 어디 멀리 갔다고 하기에는 옷까지 들고 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경찰은 마유미가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갑자기 언니 요코가 무언가 생각난 듯 이어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유미가 외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라는 남성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전화는 모두 요코가 받았는데 A는 요코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코에게 마유미가 집에 있는지 아무 일도 없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요코는 동생 마유미가 외출하고 집에 없다고 말하죠. 마유미가 사라진 다음날 요코는 마유미의 옷장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몰래 A와 만나고 있다. 하지만 A는 나를 배신했다. 남편을 배신한 벌일까? 가족에게 미안하다. 분명 동생 마유미의 글씨체였습니다. 요코는 메모 아래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메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려는 순간 어제 저녁 전화해 마유미를 찾던 A의 전화번호와 메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A가 수상합니다. 그는 왜 마유미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그것도 마유미가 외출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요코는 A의 집으로 갑니다. A는 사건 당일 오전 마유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A 역시 마유미가 어디에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마유미가 죽었다면 난 교도소에 가겠지. 그리고 A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코는 A와 있었던 일을 경찰에게 말합니다. 경찰이 봐도 A가 많이 수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를 체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유미의 언니 요코는 확신했습니다. A는 동생 마유미의 실종과 분명 관련이 있다. 1995년 3월 9일, 마유미가 사라진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마유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요코는 아직도 A가 마유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탐정 4명을 고용해 몰래 A를 조사합니다. 이날 A를 미행하던 한 탐정이 A가 주스 2캔을 가지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코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립니다. 경찰도 뭔가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해 A가 들어갔다는 산을 며칠 동안 수색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용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마유미의 행방을 추적하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마유미는 사건 당일 저녁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2011년 10월 마유미가 사라진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유미의 가족 말고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마유미 실종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TV 아사히의 슈퍼제이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은 저녁 뉴스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는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17년 전 일어난 마유미 실종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은 당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마유미의 가족을 취재하러 갑니다. 제작진은 거실에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맨 한 명은 마유미의 언니 요코를 따라 2층 마유미 방을 촬영합니다. 요코는 마유미가 실종된 17년 동안 한 번도 마유미의 방을 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 옷장에서 동생이 쓴 메모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동생이 A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말과 A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우리 가족은 마유미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요코의 말이 끝나고 카메라가 잠시 마유미의 어머니를 비춘 뒤이어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초조해 보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유미의 아버지는 마유미가 사라지던 날 저녁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유미가 평소와 달리 유독 불안해 보였어요. A란 사람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더 할 말은 없냐고 묻자 마유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오렴.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유미 아버지와의 인터뷰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버지 뒤편에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그 메모에는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마치 언니 요코의 말을 모두 부정하는 듯한 메모였죠. 사람들은 왜 이런 메모가 있는지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에서 나온 메모였기에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냐며 인터넷에서도 이 문제로 설전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방송국에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달라고 하기도 하죠. 프로그램 제작진은 인터뷰 당시 메모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 메모를 붙여놓은 것 같다며 자신들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국은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합니다. 게다가 어찌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퍼진 영상들 역시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맙니다. 경찰에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유미 가족의 요청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메모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설로는 마유미의 부모는 큰딸 요코의 말을 믿지 않지만 요코의 말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는 메모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유미의 실종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유미는 9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두 번째, A가 마유미 집에 여러 차례 전화해 마유미에 대해 물었다. 세 번째,
언니 요코가 마유미의 옷장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하는데 메모에 적힌 내용을 보고 마유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네 번째, A가 주스 2캔을 가지고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이 모두 요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유미가 사라지던 날 저녁, 집으로 전화해 마유미에 대해 묻던 A의 전화를 모두 요코가 받았습니다. 마유미의 옷장에 있던 메모 역시 요코가 발견하죠. 요코는 메모 내용을 확인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A가 주스 2캔을 들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역시 요코가 경찰에게 전한 말입니다. 사실 탐정을 진짜로 고용했는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코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A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A가 마치 마유미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당시 아버지는 마유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오렴. 아버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 마유미가 집에 있는 누군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들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몇몇 네티즌들이 나서 실종자 정보 시스템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아라시 마유미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라시 마유미를 찾았다. 마유미를 이미 찾았기 때문에 기록에서 삭제된 것이죠. 그저 가족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 마유미 찾기를 포기했다. 세 번째, 아라시 마유미는 실제의 인물이 아니다. 요코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한 네티즌이 요코가 어린 시절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사실은 모두 요코의 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록한 자료도 없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는 큰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마유미는 이미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가 사라졌는데 남편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언론 브리핑하거나 누설한 적이 없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A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요코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에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A는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 맞기는 할까요? 어느 날 한 네티즌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글을 하나 남깁니다. 요코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마유미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유미는 요코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유미의 아버지가 메모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